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5월 되니까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오늘 저도 막 출장에 또 회의에 또 이 회의 또 있고 이게 끝나면 또 회의가 한번 또 있는데 다들 이렇게 바쁜 일정에 건강 챙기시며 또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가자초등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유지영 선생님께서 행복한 학급 생활을 위한 AI 해결사 만들기 2편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시는 겁니다. 앞에 지난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원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유지영 선생님이 또 이 저녁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는데 큰 힘을 내시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복가자중학교 교사 유지영입니다. 네, 채팅으로도 짝짝짝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짝짝짝 네, 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8차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 지난 시간에는 5차시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5차시까지 설명을 할 때에 수업 지도안까지만 4-5 차시는 설명을 하고 엔트리 프로그램은 만들어 보지 않아서 두 번째 시간부터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저희가 엔트리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번 시간에 못 들으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이트를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약간 저의 컴퓨터가 멈춘 것 같은데 됐네요. 네. 혹시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입니다. 어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사이트인데요.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8차시 프로젝트이고 그 관련된 자료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 지도안, 그리고 주의할 점, 그다음 PPT, 그리고 엔트리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데이터 자료, 또 글꼴 깨지실까 봐 글꼴도 넣어 놨고 엔트리 관련해서 조금 참고되실 만한 사이트들도 다 넣어 놨으니 혹시나 아이들 데리고 해 보고 싶으시다면 네 여기서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읽어만 보셔도 수업을 바로 하실 수 있게끔 엄청 자세하게 써 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수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QR 코드도 심어 놨는데 네 핸드폰으로 네 바로 다운받고 싶으시면 지금 네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이트 저장하는 게 편해요."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있는 주소 긁어다가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시작 전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엔트리 프로그램 만드는 거 시작할게요. 저희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AI 해결사를 직접 개발해 본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작한 8차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특히 초등학교도 8차시 전체를 다 빼가지고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인공지능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고 '애들 꼭 가르쳐야겠다.' 이래도 사실 8차시 빼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8차시 꼭 다 적용 안 하셔도 되게끔 1차시가 우리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AI 생각해 보는 거고요. 2, 3, 4, 5, 6, 7차시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고 8차시가 윤리 관련된 차시거든요. 그래서 1차시 해 보시고 2, 3, 4, 5, 6, 7차시 중에 뭐 선택해서 뭐 1 개만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는 총 4차시로 진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뭐
프로그램만 만들어 보겠다. 그럼 2, 3, 4, 5, 6, 7차시 중에 그냥 2차시만 빼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고려해서 만드셨으니까 혹시나 네, 해 보고 싶으시다면 자율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후차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람의 유무에 따라 전등을 제어해 주는 AI 해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에게 학급에 선생님이 만약에 없다면 AI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문제점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온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저희 전등도 아껴야 되고 에너지도 아껴야 되는데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등을 알아서 꺼주고 켜주면 저희가 에너지를 더 잘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나온 AI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적외선 센서 등이랑 다른 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적외선 센서 등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에 반응을 하는데요. AI 해결사는 적외선 센서 등과는 다르게 사람의 유무에 따라서 전등을 제어하는 거라서 사람만 인식했을 때 켜지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꺼지는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 등은 저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AI 같은 경우는 사람만 인식을 해도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니까 적외선 센서 등과 다르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어 본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엔트리를 꼭 가입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엔트리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저에게는 공유되는 화면이 지금 안 뜨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의 화면이 잘 보이고 계시는 거겠죠?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이트를 켜놨더니 약간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엔트리를 미리 켜놨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엔트리라고 사이트에 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제가 1분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켜실 시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어, 8시 10분이 되었으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블록 오브젝트부터 넣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얘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버리고 싶긴 하지만 이걸 원하시면 이걸 살려놓으셔도 됩니다. 원하는 오브젝트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모든 블록은 필요 없으니까 먼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전 오브젝트를 추가할게요. 일단 저는 교실 배경을 원하니까 배경으로 가서 교실을 추가할 건데요. 혹시 이렇게 가서 교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 맨 위에 검색 창이 있어요. 여기에 교실을 제가 영어로 줬네요. 교실 이렇게 쳐주시면 관련된 교실 배경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교실 2가 약간 마음에 드니까 네,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또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게 전등이에요, 전등. 네, 선생님들 여기서 원하시는 전등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전등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저희가 어쨌건 코딩을 할 때 전등이 꺼지고 켜지는 게 보여야 하는데, 꺼지고 켜지는 게 보이려면 전등 꺼짐과 전등 켜짐에 뭔가 둘 다 있는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해요. 네, 이렇게 묶음 표시, 이게 지금 묶음 표시거든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이 있어야지 두 가지 이상의 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전등 2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서요. 전등을 이렇게 위에 예쁘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전등 꺼짐, 켜짐 두 개의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의 그 버튼이 두 가지 이상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볼게요. 해보기 전에 일단 인공지능 탭에 가셔서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 인식과 그다음에 읽어주기 이 두 가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얼굴 인식을 추가하면 안 되냐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사람의 유무라서 얼굴만 인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고 없고의 전체를 인식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추가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여기서 제가 아까 전등 눌러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전등에 코딩하시면 안 되고 요 엔트리 보세 코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엔트리 봇을 클릭하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인식해 줘야 할 테니까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탭으로 가셔서 당연히 비디오 화면을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화면을 보이기를 가져오고 이번엔 사람 인식을 시작해야겠죠. 이 사람을 인식을 했으면 그 인식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줘야겠죠. 인식한 사람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2초를 기다렸다가 네, 만약에 뭐뭐라면 흐름에서 가지고 올게요. 2초 기다리기 다음에.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사람을 인식이 되었는가, 사람을 인식했는가, 사람을 인식했다면 늘 참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불을 켜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읽어주기 해서 제가 잘못 넣었네요. 불을 켜겠습니다. 라고 읽어주고 만약에 사람이 인식하지 못했으면 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불을 끄겠습니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말하게만 하지 않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화면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김새에 가셔가지고 안녕을 몇 초 말하기 2를 같이 가져오셔가지고 두 개를 아래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불을 켜겠습니다. 어머, 그다음에 사실 이거 목사에서 붙여넣기도 되거든요. 불을 끄겠습니다. 네, 아마 불을 켜겠습니다는 3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초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켜려면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 불이 켜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작에 가시면 이 대상 신호를 받았을 때 없음 신호 보내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져오셔서
둘 다 아래에 넣어 줍니다. 여기서는 어 왜 대상 없음이라고 뜰까요? 원래는 전등이 나와야 하거든요.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전등 오브젝트를 넣어서 전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지금 바보가 되었나 봐요. 원래는 선생님들 여기 전등 온 신호랑 전등 오프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전등 온 신호 보내기, 전등 오프 신호 보내기여야 하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대상 없음이 아니라 전등 온 신호를 받았을 때랑 전등 오프 신호를 받았을 때로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럼 이 오브젝트를 삭제했다가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혹시 지금 얘가 렉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쳐 주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하시고 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단 제가 해 볼게요. 일단 제가 안 보이죠.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이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배경을 깔았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투명해져야 사람을 보여주거든요, 화면에. 근데 지금 배경이 너무 진한 상태여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 제 컴퓨터가 지금 약간 느리네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켜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클릭이 됐습니다. 네. 이걸 켜놓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요. 생김새에 보면요, 선생님들. 이 약간 보시면 여기 색깔 효과를 100으로 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셔서 붙여주시고 여기서 이 색깔을 투명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0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100으로 갈수록 많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100으로 해서 배경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교실이라는 건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한 70 정도로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기를 다시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약간 보이죠? 약간 보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요렇게까지도 했는데 너무 잘 안 보여. 내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 인공지능에 가셔서 여기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0으로 정하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져와서 붙여주시면 어머, 또 렉이 걸렸습니다. 네. 이게 줌이랑 엔트리를 같이 돌리면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런지 렉이 진짜 잘 걸리더라고요. 저 강의할 때마다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훨씬 잘 보이는 거 보시나요? 네. 제가 훨씬 더 인식률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넣어 주시고 저 애들한테도 코딩 설명할 때 이런 거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0으로 정하기, 배경 투명도 정하기 안 알려주고 해 보라고 해요. 이렇게까지만 해 보는데 애들은 막 "선생님 제가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일부러 안 알려준 거야. 너희가 혹시 잘 찾아내는지 한번 보려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 진짜 똑똑한 애들은 잘 찾던데." 막 이렇게 제가 승부욕을 도발하면 애들이 막 기가 이렇게 막 승부욕이 발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잘 찾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투명도 효과인 것 같다고. "나 코딩 좀 해 봤다. 나 방과 후에서 좀 배웠다." 이런 애들은 네 요런 것들을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불을 켜겠습니다. 끄겠습니다."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너무 지금 만일 뭐뭐라면 하고 나서 바로 계속 반복하니까 바로 또 인식하고 바로 또 인식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텀을 두고 싶으시다면 흐름에 가셔서 여기 네 2초 기다리기, 2초 기다리기 요런 것들을 넣어 주셔서 2초 있다가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텀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는 사실 아이들 마음이니까 "얘들아 뭐 1 분에 한 번씩 인식하게 하고 싶어? 그럼 60초 넣으면 돼." 그다음에 "혹시 5 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싶어? 그럼 300초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들하고 5초 정도로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선생님들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여기에 전등 온 오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네 제대로 된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놨던 버전으로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선생님들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전등에 가서 대상 없은 신호를 받았을 때 원래는 전등 ON이 떠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여기가 전등 ON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 전등 켜진 모양으로 바꾸기. 그다음에 만약에 전등 어이구 잘못했네. 전등 오프 신호를 받았다면 여기서 어이구 제가 잘못 생김새가 여기 있다. 네. 전등 꺼진 모양으로 바꾸기. 요렇게만 바꿔 주시면 사실상 코딩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금 엄청 잘 보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 댓글 잠깐 멈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를 인식해서 "불을 켜겠습니다. 켜겠습니다. 켜겠습니다." 하고 나서 "애들아 꺼 봐."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슉 내려가요. 이렇게 슉 내려가요. 근데 화면 아래 밖으로 사라진다고 사람이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교실 안에서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 사라진다고 사람이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들도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안 꺼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라서 애들이 "어 선생님 저 불 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아까 적외선 센서 등이랑 애들에게 차이를 설명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사람 말고 물체 같은 거 뭐 이런 에어팟 같은 거 이제 저는 치우고 이런 식으로 에어팟 같은 거 비춰 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에어팟 케이스에 찰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도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애가 삼다수 물병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인식을 시켰는데 삼다수 물병에 광고 모델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죠? 아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유를 사람으로 인식해서 불을 안 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한계야."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애들이 '아 인공지능이 완벽한 건 아니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점도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성됐던 거를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 사실은 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음 이렇게 해 놓으면 얘들 제가 여기 보이시죠? 전등 온이랑 전등 오프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도 눌렀을 때 전등 온 신호 보내기, 전등 오프 신호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학생 학급에 따라서 이거 "이 용어까지는 나는 뭐 화면에까지는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면 이거 3초 동안 말하기는 빼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쪼끔 자유롭게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시작하면 지금 저를 인식을 못해서 "불을 끄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 안에서 지금 제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 가지고 그런 거라서 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을 켜 줄 거예요. 네. 약간 지금 로딩이 걸리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집에서 해 보시면 네 이게 잘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사람의 유무에 따라 제어해 주는 네 엔트리 프로그램 만들어 봤고 저희 7-8 다시 설명할게요. 6-7 차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7 차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7차 씨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AI 해결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도입에서 1차 시에서 결정했던 AI 해결사 떠올려 보고요. 분리배출 고민을 시청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분리배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분리배출 선생님께 혼날 것을 걱정하는 친구들의 고민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청하고 나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 그리고 원인 생각해 보게 하고요. 분리배출 잘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기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영상인데요.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분리수거 이분이 분리수거 지금 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계속 "다시 가서 분리수거해라. 분리수거해라."라고 되거나 혹은 엄청 혼나요, 이 역할을 맡은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나 저 분리수거 꼰대한테 혼나기 싫어서 분리수거하러 가기 싫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면 분리수거를 잘하면 되잖아.' 뭐 이런 내용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 1에서는요. 머신러닝의 개념을 다시 상식이 시킵니다. 저희 2-3 차 시에서 1차 시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건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가 직접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맞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도 직접 체험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20곡의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쓰레기의 종류를 맞춰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돌아가면서 적은 질문을 저한테 하고 선생님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다 끝나면 모든별로 정답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다양한 데이터를 "예, 아니요." 질문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의사결정 나누라고 해."라고 하면서 "의사결정 나누라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야."라고 해서 활동지에 정리를 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반에 과학 영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성을 띠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봤고요. "고분자 물질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서 저희 반 애들이 다 "잉?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땡땡아, 땡땡이만 아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이 말을 좀 더 잘 풀어 볼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제가 더 부가로 설명해 줘서 "이런 건 얘들아 이런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네 했었습니다. 그럼 뭐 "찌그러들 수 있나요? 나무로 만들어졌나요? 빨대로 쓰이나요? 우리 손으로 찢을 수 있나요? 물에 젖나요? 뭐 자석에 붙나요? 통조림 겉면에 있는 건가요?" 막 이런 되게 이상한 질문도 많고요. "자동 판매기에 자주 보이나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의도로 물어본 거야?"라고 했더니 "선생님 자동 판매기에 요즘 페트병 잘 없고요. 캔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네 해 줬던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다 동물이" 뭐였죠? 아 "실수로 많이 먹는 거냐?"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썩는데 대략 10년 이상 걸리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던지거나 내리쳤을 때 깨지는 거냐?" 뭐 이런 굉장히 질문 아이들 잘했죠. 저는 생각보다 애들이 질문을 잘해서 '뭐야? 똑똑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쓰레기 종류를 4 가지로 했어요. 유리, 캔, 철, 그리고 종이 하나가 뭐였을까요? 플라스틱. 네 이렇게 4 개로 했는데 사실 저희 애들이 이렇게 4 개로 했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비닐은요? 비닐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희가 비닐
1까지 넣어서 5개로 했는데 5개로 했더니 의사결정 트리가 잘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약간 종류가 많아질수록 엔트리 원래 인공지능은 똑똑해서 할 수 있는데 엔트리 상에서는 약간 좀 과부하가 걸리나 봐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네개로 선정한 거야? 라고 미리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잘 안 보이실까 봐 크게 키워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와 스무고개 공통점 연결해서 의사결정 나무 개념을 다집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불확실한 문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방법을 의사결정 나무라고 해. 라고 하는데, 만약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하실 거라면 사실 이 활동 1까지 가는데 한차 시가 걸려요. 애들이 40분 동안 이 질문을 지금 제가 결과물을 잘 보여드려서 이렇지만 애들이 이 질문을 해내는 데 있어서 교사가 의도를 정말 유도를 잘해야 되거든요. 애들 막 진짜 이렇게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 약간 여기까지 이끌어내는데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의사결정 나무야라고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는데 약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임 쪽지를 칠판에 애들에게 다 붙이게 하고 나서 이 쓰레기 종류를 알기 위한 질문 중 너네가 지금 써서 낸 이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모든 별로 토의해서 적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적어서 이렇게 저한테 주면 이 질문으로는 몇 개 분류할 수 있고 이 질문을 몇 개 분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나누어주는 질문이라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주, 저희는 캔철, 종이, 유리, 플라스틱 네 가지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는 질문이 첫 번째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뒤집었을 때 이게 나무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가지가 뻗쳐나가는 모양이라서 이게 의사결정 트리라고 불리게 된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골랐잖아요. 그래서 모든 별로 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찢어지나요? 물에 젖으면 찢어지나요?를 가장 먼저 넣는 아이들도 있고 뭐 자석에 붙나요?를 가장 먼저 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모든 별로 정해서 캔철, 그다음에 유리, 종이, 플라스틱 한 가지씩 들어갈 수 있도록 분류를 해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엔트리로 만들면 요렇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따 저희 데이터 넣어볼 거거든요. 요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에 비닐까지 넣으면 약간 모양이 '이게 뭐야? 이게 의사결정 트리야?' 막 싶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잘 정제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아들이 좀 잘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찢을 수 있나요?" 뭐 "물에 잘 젖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모든별로 상의해서 지금 넣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는데 초등학교는 1 차씩 걸립니다. 40분 꼬박 걸립니다. 네 그 점 네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 2에서 AI 해결사 프로그램 계획을 합니다. 우리 반만의 AI 튜터 이름 어머 제가 너무 넘겼네요. 튜터 이름을 지어 주게 하고요. 모든별로 분리배출을 왜 이러지?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는 네 기준을 안내해 주는 AI 해결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실 앞에 의사결정 나뭇가지는 잘 결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해서 분리배출 기준을 안내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코딩해 볼 거야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 버전이랑 심화 버전 둘 다 만들었거든요. 기본 버전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진짜 단순히 코딩만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심화 버전은 실제로 엔트리에 의사결정 트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데이터를 넣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화 버전으로 질문하실 거면 반드시 3차시 잡으셔야 합니다. 6, 7차시로 안 되고요. 6, 7, 8차시까지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코딩할 때 다른 거랑 다르게 얘는 의사결정 트리에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그 데이터 기준도 설정해 줘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애들은 약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순히 코딩 블록만 옮기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 버전을 하실 거면 2차시 더 늘려서 네 코딩만 2차시로 하는 걸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 그래서 저희가 학습지에 요렇게 아이들 넣어 보게 하고요. 필요한 말들만 넣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전에 심화 버전 하는 아이들은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쪼끔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네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 활동지는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혹시 교사를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요것만 보고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엄청 학습지를 자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했고, 그다음에 꿀팁 이런 것도 다 넣어 놔서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똑똑한 아이들은 혼자서 만들 수 있게 해 놨어요. 어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네 수업 다 끝나고 만든 AI 해결사 프로그램 공유한 다음에 활동 소감 만드는 것으로 며칠차 시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거입니다. 네 역시나 네 김정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네 김정을 넣어 놨고요. 뭐 독수리도 넣어 놓고 아주 신기하죠. 아이들 취향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걸 늘 깨닫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직접 AI 해결사 만들어 볼게요. 제가 선생님들 채팅방에 데이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 데이터를 켜 놨더니 끄고 보내랍니다. 제가 끄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그 사이트에도 다 공유가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 드린 데이터를 켜 보면 네 요런 모양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만든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약간 분류를 좀 잘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러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결정 트리를 활용할 때 쪼끔 더 모양이 잘 나오도록,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항목에 따른 종류 이런 것들도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그리고 "자석에 붙나요? 젖으면 씻나요? 물에 갈았나요?"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써져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엔트리에 넣으려면 데이터를 사용하기 알맞게 정제해 줘야 된다는 사실도 어 약간의 꿀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애들은 이거 제가 만든 데이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사용하라고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약간의 설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로 만든 데이터야. 실제 데이터는 아니야."라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 실제로 해 볼게요. 선생님들 이게 기본 버전입니다. 기본 버전은 인공지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자석에 붙나요?"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 1 번과 2 번으로 대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을 치면 애들이 1을 타자로 치면 "캔처에 버려 줘."가 뜨고요.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내해 줄게."라고 하고 "자석에 붙나요?" 그래서 "예." 해서 1 번이라고 치면 네 "캔처에 버려 줘." 이렇게 뜨는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코딩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실제로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새 작 새로 만들기를 켤게요. 이건 보여 드리려고 켜 놓은 거라서. 근데 이 데이터 다루는 수업은 중학생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 학년을 데리고 했었는데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학생들도 좋아하는군요. 대학생들도 엔트리를, 교대생들도 하긴 엔트리 배우겠네요. 저도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넣기 전에 변수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속성에 가시면 변수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세 가지였죠? 물에 가라앉나요? 있었고, 그다음에 젖으면 찢어지나요? 라는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자석에 붙나요?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변수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 혹시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안 보이게 할 수 없어요? 꼴 보기 싫어요.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꿀팁은 주실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눈 버튼을 눌러보렴. 사라진단다. 이렇게 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꿀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안 끄고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를 만드셨으면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모든 블록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먼저 추가할게요. 저는 사실 저 엔트리본 마음에 안 들고요. 이게 똑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분리수거하면 어디에 두시나요? 저는 교실 뒤에 놔두거든요. 그래서 교실 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라고 치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분리수거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할게요. 그런 다음에 원래 엔트리는 없애주고 잘가라고 해주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눈 감게 해주냐면요. 사실 얘가 있으면 다른 오브젝트들을 막 가려요. 그래서 애들이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가지로 분류할 거니까요. 제가 오브젝트를 분리수거를 네 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네 개가 추가되면 좋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한 번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해주시고 약간 지금 제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예쁘게 배치가 안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모양 가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저희가 딱 원하는 대로 유리, 종이, 캔, 플라스틱만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각자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친구에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고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이 변수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 눈을 감겨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을 감기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블럭에서 블럭 아니죠. 자료에서 여기 변수 숨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붙나요를 숨기고 물에 젖으면 찢어지나요를 숨기고 물에 가라앉나요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블록을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눈을 감기라고 시키는데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블록으로 하고 싶다면 이 또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요렇게 요거 변수 숨기기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한 다음에 시작할 때 요 세 개가 싹 사라지게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 인공지능에서 일단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로 읽어주기를 불러올게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늘 함께 말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가져오고 안녕.
나는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AI 해결사. 너는 정의보시야라고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분리배출이 어려우면 나에게 물어봐 라고 써주고요. 그다음에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게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줘주고 이거 한 7초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7초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대답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애들이. 그래서 자료에 가셔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안녕, 이거 자석의 분나요를 10으로 정하기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 대답을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거 3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르셔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2번 해주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2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물에 가라앉니? 라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면 1, 아니오면 2라고 대답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에 가라앉니와 짝꿍은 물에 가라앉나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넣어주면 찢어지니? 라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젖으면 찢어지나요와 짝꿍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자석에 붙니? 라고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인공지능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공지능에 가시면 선생님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어? 왜 제가 안 되죠? 약간 당황스럽네요. 그렇다면 제가 엣지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 친구가 크롬에서 엔트리가 안 켜질 때가 있어서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좀 컴퓨터가 저도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1학년들은 엔트리를 해본 학생들이 절반도 안 돼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작품 만들기를 하면은 굉장히 참여도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음, 엔트리를 이제 써보지 않아서 가끔 연수해서 이렇게 엔트리 같은 거 만나면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따라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기능도 다양하고 굉장히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뭐든지 좀 저는 공부를 쉽게 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엔트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개념을 잘 설명을 해준다면 그게 더 저는 좀 어렵게 코딩을 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있어 보이겠지만 또 엔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말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익힌다면 좀 더 나중에 그 학생이
더 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따라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네.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신여고 김준호 선생님께서도 코딩 처음 배울 때 엔트리가 좋은 것 같다고 직관적이라고 와 하셨습니다. 와는 아, 아마 잘못 오타 같아요. 네. 아니, 선생님들 이거 켜지기 네, 전에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까 제가 변수를 추가했었는데 그 변수 추가하는 개념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사실 변수라는 개념을 몰라요. 사실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배우면 안 되는 선행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변수를 써야 해서 설명을 잠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변수라는 것은 대답을 잠깐 저장해주는 메모지 같은 거야. 우리는 예를 들면 질문을 3개 할 거잖아? 근데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래서 네가 한 질문에 아니, 인공지능이 한 질문에 네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메모지를 잠깐 포스트잇을 3개 붙여서 저장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변수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거에 관련된 것도 지도 안에 다 넣어놨어요. 저희가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될 거예요, 선생님들. 되네요. 네. 선생님들 여기서 여기 분류 숫자 결정 트리 보이시나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르고 학습하기 누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에 뭐 분리수거 기준을 안내해주는 AI 해결사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선생님들 마음대로 제목을 써주세요. 아니면 뭐 분리수거 기준을 알려주는 정의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어머, 선생님들.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에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테이블을 넣지 않았군요. 선생님들 잠깐 끄시고 데이터 분석에 가가지고 테이블을 먼저 불러올게요.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테이블 추가하기를 하셔서 여기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저희가 만든 엑셀 파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일 드렸던 거 다 저장하셨겠죠? 네. 그래서 그 파일을 끌어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컴퓨터는 또 렉을 먹어서 약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엣지까지 켜놓으니까 컴퓨터가 관광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데이터가 뜨죠? 그런 다음에 사실 선생님들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요거는 필요 없거든요. 이 A열은. 그래서 A열을 삭제해 주셔도 되고요. 뭐 나는 귀찮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적용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정말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로 다시 갈게요. 아까 분류 숫자 결정 트리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분리수거 기준 안내해주는 동의보 이렇게 쓰고 이제 저희 아까는 아무것도 안 떴는데 이제 이게 뜨죠. 요거를 이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딱 3가지 기준을 알아서 인공지능이 뽑아서 넣어줍니다.
근데 아까 이 "자석에 붙나요? 젖으면 찢어지나요? 물에 가라앉나요?"는 아이들이 학습지에 자기들별로 기준을 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하셔도 되고 "니네 맘대로 그냥 하나씩 갖다 가져다 넣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클래스로 삼을 속성은 당연히 선생님들 종류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항목은 필요 없다고 삭제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헷갈릴까 봐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항목을 누르고 "선생님 뭐 학습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떤 종류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종류를 넣어야 해."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 주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트리 보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예쁜 트리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만들었던 대로 젖으면 찢어지나요? 예스 종이. 노면 이렇게 자석에 붙나요?라는 새로운 기준 만들어서 예스 캔철, 노는 그다음에 물에 가라앉나요? 해서 유리, 플라스틱까지 나눠주는 네 요런 의사결정 나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석에 붙나요면 1 그다음에 뭐 젖으면 찢어요. 아니 아니야. 뭐 이렇게 결과 확인하면 이렇게 종이라고 잘못 뜨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맨 처음 여기 틀을 봤을 때 젖으면 찢어지나요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분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요 선생님들 저희가 숫자를 넣지 않고 막 이상한 애들이 숫자를 넣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뭐 34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분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입력받은 대답은 어떻게든 꼭 분류해서 꼭 분류한 결과를 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혹시 너네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났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 주려고 무리를 해서 그런 거니까 "만능이 아니야."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주고 적용하기를 눌러 주시면 선생님들 여기 새로 뜨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거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만들었던 거는 선생님들 이따 따라오시는 동안 얼른 급하게 제가 만들게요. 왜냐면 여기선 지금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키워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변수가 없어져서 얼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 가셔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하기까지 넣었었죠. 그리고 변수 3 개가 있다 이미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뭐뭐라면을 4 개를 붙여 주세요. 네 사실 지금 붙이지 않으시고 나중에 복사 붙여 넣기를 하는 게 더 편하시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요렇게까지 따라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에 가서 요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석에 붙으면 찢어지나요? 물에 가라앉나요? 불경어가 뭐뭐인가?" 네 요거 블록이 보이시죠? 네. 요 블록을 어머 네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 되셨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선생님들 여기 자료에 가시면 요 값이 있죠. 자석에 붙나요 값, 젖으면 찢어지나요 값 요것을 3번 넣어 주세요. 그리고 자석에 붙나요 길이 짝꿍이고 젖으면 찢어지나요 길이 짝꿍이고 물에 가라앉나요까지 짝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짝꿍에 맞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종이라면 선생님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에 버려줘."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공지능 읽어주기도 불렀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읽어주기를 가지고 오고 종이에 버려줘 라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생김새에 가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게 가져와서 똑같이 종이에 버려줘 라고 20초 동안 말하게 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제부터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만 바꿔주시면 되면요. 종이 대신 캔철. 그러면 종이 대신 캔철에 버려줘가 되겠죠. 그리고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4개를 해주시고 순서대로 캔철 쓰고 유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남았죠. 그래서 유리에 버려줘. 유리에 버려줘. 그리고 플라스틱에 버려줘. 플라스틱에 버려줘.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고 실험을 하시면 이 친구가 요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 버리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것을 보여드리면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인공지능 안 넣어놔서 물에 가라앉니? 예 라고 하면 젖으면 찢어지니? 아니요. 그리고 자석에 붙니? 예 라고 하면 어디에 버려줘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크롬에서 켜놓은 거라서 원래 선생님들 프로그램 한 번씩 다시 켜실 때마다 인공지능에서 모델 학습하기 들어가셔가지고 트리를 한 번씩 적용하기를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켰을 때 적용이 됩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방금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만드신 걸 켜실 때는 반드시 인공지능에서 모델 학습하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더 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크롬으로 켜놔서 이 친구가 말썽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어디에 버려줘 라고까지 말을 해줍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초등학생들은. 사실 2시간도 약간 부족해서 제가 쉬는 시간을 침범해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 버전이었고 방금 저희가 만들어봤던 게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엔트리를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엔트리 학급방을 만드는 것부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저번 주에 못 보여드렸는데 클릭, 그 다음에 나의 학급 들어가서 새로운 학급 만들기 해라. 그다음에 학급 이름 입력해 주시고 학년 골라주세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학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튜토리얼만 따라가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튜토리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학급, 아이디도 생성해 주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비밀번호도 선생님들께서 임시 비밀번호라서 애들이 비밀번호 까먹었다고 할 때마다 오케이 기다려. 그러고 다시 재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네 임시 비밀번호 이거니까 이걸 들어가서 네 비밀번호로 바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발급하셨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자기들이 상상했던 아이디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엔트리방에 공유하세요. 그러면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공유해가지고 패들렛에서 공유해서 한 번씩 해보라고 합니다. 나의 학급 들어가. 선생님, 너네 지금 학급방에 다 들어와 있지? 우리 반 작품 클릭해. 그다음에 작품 공유 누르고 그다음에 네가 만들었던 작품 클릭하고 다음 눌러. 그다음에 작품 소개 입력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참고사항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꼭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이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작품을 공유합니다를 안 누르면 이 완료 버튼이 안 눌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게 엄청 맨 아래에 있고 이 체크 표시가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했다고 하고 막 안 된다고 하는 아이들인데 꼭 체크 표시 확인해 주시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공유가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고 서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9시 5분이네요. 제가 8차시를 빠르게 랩하듯이 설명을 해보고,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못 보겠네요. 네.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여 AI 해결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보완해 봅시다. 입니다. 도입에서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탐색하게 해보기 위해서 먼저 인공지능 완벽할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뭐 앞에 사람의 유무에 따라 전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만들어 보면서 똑똑한 애들은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왜냐면 코딩하면서도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추측이 맞는지 한번 봐 봅시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의 편견에 대한 영상인데요. 요거 혹시 보셨나요? 이건 아니요, 뭐냐면 못 봤습니다. 혹시 그냥 볼까요? 시간이 약간 넘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류인데요.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좋네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걸 보고 "오!" 라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김동영 선생님처럼 "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너희 말이 맞단다." 네 이렇게 할 하 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성차별,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만든 AI 해결사는 완벽할까?"라고 질문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이미 7차시 동안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개념을 배웠고 그 개념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AI 해결사 프로그래밍은 완벽할까?"라고 질문을 해 주고 "우리가 만든 AI 해결사도 윤리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해서 "우리가 만든 AI 해결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보완해 보자."라는 학습 목표를 이끌어내고요. 활동 순서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희의 AI 해결사 점검해 보고 보완하기까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활동 1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을 익힙니다. 영상을 보고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인공지능 윤리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면서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딥페이크, 그리고 편견, 책임 소재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는 없지만 PPT와 학습지에는 데이터 관련 문제점을 추가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 7차시 방금 분리수거 기준 안내 AI 점검에서 데이터를 다루었기 때문에 꼭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추가한 것입니다. 수업하실 때는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인공지능 윤리로 딥페이크는 프라이버시 보호, 편견 문제는 다양성 존중, 그다음에 책임 소재 문제는 책임성, 잘못된 데이터 문제는 데이터 관리임을 알려줍니다. 학습지에 이렇게 표로 정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 2에서는 AI 해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인공지능 윤리가 무엇인지 모든별로 토의하고 학습지에 정리해 보게 합니다. 이때 도입 영상에서 봤던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재범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한다. 그리고 지켜져야 할 인공지능 윤리로는 다양성 존중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지 못하면 초등학생들은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동기 유발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것을 토대로 예시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 10대 핵심 요건 학습지를 추가로 제공하시면 되는데요. 이 학습지는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 자료에 제시된 인공지능 윤리 기준 10대 핵심 요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공하기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초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맞게 좀 정선하고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학습지 활용하셔가지고 활동 1에서 살펴본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책임성, 데이터 관리 이 네 가지 인공지능 윤리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안전성, 투명성까지 총 10가지의 인공지능 윤리의 관점에서 AI 해결사를 점검해 보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지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토의 결과를 발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 전등 자동 온오프 AI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계속 켜놔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분리수거 기준 안내 AI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관리 윤리가 지켜져야 한다. 라는 것 등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활동 3에서는 활동에서 발견한 AI 해결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둠별로 토의하고 학습지에 정리한 후에 발표해 보게 합니다. 여기서도 예시로 프리크라임 시스템 보완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에는 데이터에서 인정 정보를 삭제한다라는 것 등을 예로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정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교실 전등 자동 온오프 AI의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 문제의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람의 얼굴은 인식하지 않도록 하겠다. 혹은 분리수거 기준 안내 AI의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데이터가 정확한지 점검하고 잘못된 데이터는 수정한다. 라는 것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방법 토의할 때는요, 엔트리에서의 구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안 방법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엔트리의 구현 가능성까지 생각해 버리고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까지 따지면 애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할 수 있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되게 다양한 의견을 찾아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교실 전등 자동 온오프 AI의 경우에는 카메라에 다 촬영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니 보안 방법으로 카메라 촬영 동의를 구한다. 라는 것을 제시해줬고요. 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목소리 크기 알림 AI 경우에는 수업 중에 선생님 목소리도 감지해서 선생님 목소리 크기 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도 찾았더라고요. 그쵸. 제가 수업하는데 제가 조용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 데이터는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잘 찾아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사진 보시면 목소리 크기 알림 AI와 분리수거 기준 안내 AI 둘 다 데이터 관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는데 이렇게 한 가지 윤리를 중복적으로 찾아도 좋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씨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판서를 할 때는 애들이 말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막 받아 적느라고 네, 저의 글씨가 이렇게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며 네, 실제로 수업해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 모둠별로 발표해 준 거고요. 이렇게 제가 이 보안 방법에 대해서 겹치는 건 합쳤고 겹치지 않는 것은 계속 추가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 차시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만든 AI를 점검해 보는 것 자체를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또 AI가 완벽하지 않구나. 인간에게 약간 아직의 희망이 있다. 라는 나름의 메시지를 찾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시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적용하실 때 이 차시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로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을 발표하면서 전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되게 생각보다 흥미있었던 주제로 이런 거 많이 써줬고, 그다음에 좋았던 점도 많이 잘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측정을 했을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많이 나와서 네, 아주 만족한 네,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차실 수업 프로젝트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질문이 있다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박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 긴 시간 이렇게 들으셨는데, 뭔가 우리 그동안 이제 1시간 20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유지영 선생님께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강의에 대한 내용, 또 질문, 뭐 피드백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메라 켜시고 이 반응 버튼에 누르시면 이게 있어요. 손들기.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그 없으신가요? 그러면 채팅창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고은 선생님께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 이렇게 해주셨고, 예, 그러면 김준호 선생님께서 한번 간단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 분야,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제가 연결해서 저도 수업 나눔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일관되게 계속 코딩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얘기만 계속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되게 고급스럽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개념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지난주랑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되게 어렵게 하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2주 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 2-3주 정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수업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에 초반부에 강의할 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마지막에 그 윤리 부분은 초등학생이니까 되게 뭐 쉬운 것만 얘기하고 뭐 별거 없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쉬운 용어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 때에도 얼마든지 윤리 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는 그 노동의 종말과 관련된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노동의 종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인가요? 아 네네. 지금 노동의 종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쪽에서도 지금 옛날 러다이트 운동 같이 "이거 다 대체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과 또 굉장히 늘 조심해야 되는 윤리 측면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어 가지고요. 굉장히 뭐 책 속에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까지도 연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유, 제가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또 방금 앞선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유익한 부분하고 또 그 책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활용 방법이 또 이렇게 있었다는 방법론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남부초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복습하며 따라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 유지영 선생님이 학생들 대상으로 엑셀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시는 거 보고 '그게 초등학생들한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더 이렇게 한층 더 학생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주시는 거 보고 또 그 학생을 또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또 굉장히 이렇게 본보기가 되시고 또 이렇게 항상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처럼 열심히 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칭찬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유지영 네. 선생님, 간단하게 이제 약 2주에 걸쳐서 2차례 강의를 해주셨는데, 좀 거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듣고 오늘 오늘 이 수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인공지능 수업을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적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해요. 음. 아이들에게 이 수업이 진짜로 필요한 게 맞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하지? 그냥 인간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그 개념까지도 가르쳐야 하는가? 활용해서 끝나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배우는 모습을 보면 늘 뿌듯한 것 같고, 또 이 시대를 저희보다 더 복잡하고 빠르게 살아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걸 가르쳐 보자.'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지만, 늘 고민이 될 때마다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 그다음에 피드백들이 되게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애들한테 잘 적용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저도 힘을 얻고 다음 프로젝트 연구에 쪼끔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동료 선생님들의 그런 응원과 격려가 가장 이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네, 이런 강의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피드백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복잡하고 이렇게 빠르게 사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된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또 김고은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의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 수업이었다 나눔해 주셔서 감사하고, 엔트리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꼭 수업에 적용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 좋은 피드백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늦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북가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셨던 우리 유지영 선생님께서 좋은, 아주 행복한 학급 생활을 위한 AI 해결사 만들기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늦은 시간까지 너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출근 잘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